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아마 한두 번은 있으셨을 거예요. 사실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거의 매일 거의 모든 선택 앞에서 그 생각이 어딘가에 끼어들어 왔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평생 남의 눈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그게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남의 시선이 내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린 삶.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내가 어떻게 살지보다 더 중요해져 버린 삶.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오늘 천천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내려놓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요.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친척 모임이 있어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가 오가는데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자식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 자식은 대기업에 다닌다더라. 누구 자식은 집을 샀다더라. 누구 자식은 이번에 결혼을 한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겉으로는 웃으며 잘됐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아직인데 우리 집 이야기를 꺼내면 어떻게 보일까? 뭔가 한 가지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왠지 무겁지 않으셨나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하고 싶은 것이 생겼어요. 배우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잊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그런데 이 생각이 바로 따라와요. 이 나이에 저걸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집 형편에 저걸 하면 어떻게 보일까? 그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하고 싶었던 것이 슬그머니 뒤로 밀려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봤을 때 어떨지가 더 먼저 계산되는 경험. 이 집을 살까 저 집을 살까 보다 이 동네에 살면 어떻게 보일까가 더 먼저 떠오르는 경험.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보다 어느 쪽이 남들한테 더 그럴듯하게 들릴까가 더 중요해지는 경험. 우리는 신경 씁니다. 알면서도 멈추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신경씀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써왔는지를 생각해보면 참 아찔할 때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했고, 직장 다닐 때는 직책과 연봉이 남들 귀에 어떻게 들릴지가 중요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집과 살림살이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지가 중요했어요.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온 날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잠깐 멈추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 눈에 좋아 보이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왜 그 좋아 보임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인정받으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왜 인정받고 나서도 또 다른 인정이 필요해질까요? 이것이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예요. 남의 시선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면 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생겨요. 이 사람한테 인정받으면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일지가 걱정돼요. 이것을 잃으면 저것이 부족해 보이고 저것을 잃으면 또 다른 것이 모자라 보여요. 그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항상 바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의 시선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모르는 것을 향해 평생 에너지를 쏟아왔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맞추려고 애써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들은 우리 생각만큼 우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요. 각자 자기 삶이 바쁘거든요. 잠깐 보고 잠깐 생각하고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잠깐의 시선 때문에 오래도록 고민하고 애쓰고 지쳐왔던 거예요. 반면에 내 양심이라는 것은 달라요. 내 양심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옳은 것이었는지,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한지. 이것은 남의 눈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미 주는 편안함은 남의 인정이 주는 편안함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오래가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양심으로 사는 삶.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의 시선에 묶여 살 때 생기는 문제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비교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가 기준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의 삶이 내 삶의 비교 대상이 돼요. 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저 집은 어떤지, 저 자식은 어떤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 것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신경 쓰이고 그 신경 씀이 비교를 만들어요.
어느 60대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데 같은 동에 비슷한 연배의 이웃이 몇 분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편하게 지내셨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것을 느끼셨대요. 이웃 중 한 분이 새 차를 사셨어요. 또 다른 분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어요.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이분 마음속에서 비교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아직 저것도 못했는데, 우리 차는 몇 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차를 사기 전까지는 자신의 차가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웃이 새 차를 산 것을 알고 나서야 갑자기 내 차가 낡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비교가 하는 일이에요. 없던 부족함을 만들어내요. 내 기준이 있으면 비교가 줄어요. 남의 것이 내 것보다 좋아 보여도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보게 되니까요. 두 번째, 불안과 피로가 쌓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구조적으로 피로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신경을 쓰니까 그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까?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이 선택을 하면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면 몸은 쉬고 있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70대 남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 평생 허공을 향해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아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그렇게 신경 썼는데 사실 남들은 내 생각만큼 나를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훨씬 덜 지쳤을 텐데. 이분의 말이 참 맞아요. 우리가 신경 쓰는 그 시선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저 사람이 그렇게 보는지는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 허공을 향한 에너지 소모가 피로를 만들고 그 피로가 불안이 됩니다. 세 번째,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장 깊은 문제예요. 남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뒤로 밀려요.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어도 이 나이에 저걸 배우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포기해요.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도 혼자 저런 곳에 가면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못 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릴까 싶어서 삼켜요. 그렇게 하나씩 둘씩 미루고 포기하고 삼키다 보면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평생 뭘 원했던 거지?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지? 그 질문 앞에서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남의 시선을 위해 자신을 포기해온 세월의 결과예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그림이 직업이 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들었어요. 결국 그림을 접고 평범하게 사셨는데 나이가 들어 손자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눈물이 나셨대요. 그때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라기보다는 그냥 아쉬움이요. 그 아쉬움이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남의 시선이 막은 것은 그 선택만이 아니에요. 그 선택이 만들었을 인생 전체예요. 네 번째, 인간관계가 필요해집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 관계 안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관계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항상 어딘가 조심하게 되고 항상 뭔가를 숨기게 되고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게 돼요. 그 애씀이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사람은 남의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내 기준이 내 안에 있으면 남이 뭐라고 해도 그게 내 기준에 닿지 않아요. 하지만 남의 평가가 기준이 되면 남이 조금만 부정적인 말을 해도 그게 바로 내 핵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요. 우리는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신경씀이 관계를 무겁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결국 후회가 남습니다. 남의 시선을 위해 살아온 삶이 끝에 가서 남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정? 아니에요. 인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비슷한 것을 느끼세요. 내가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어요. 그 에너지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썼더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 후회가 작지 않아요. 인생 후반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의 눈에 너무 많이 살았다는 것. 그러느라 내 삶을 충분히 살지 못했다는 것. 반대로 내 기준으로 살 때 달라지는 변화는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 양심이 기준이 되면 남의 눈을 향해 쏟던 에너지가 돌아와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여야 할지를 항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남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편안함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내가 내 삶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두 번째, 선택이 쉬워집니다. 선택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기준이 여러 개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남들이 어떻게 볼 것, 체면상 어떻게 해야 할 것. 이것들이 뒤섞이면 선택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기준이 하나가 되면 선택이 단순해져요. 이것이 내 양심에 맞는 것인가? 이것이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 하나로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선택이 단순해지면 삶도 단순해져요. 세 번째, 불안이 줄어듭니다. 남의 시선을 향한 불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데서 와요. 내 양심이 기준이 되면 그 불안의 뿌리가 사라져요.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지는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알미 안정감을 줘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알 수 있어요. 그 알 수 있는 것 위에 기준을 두면 흔들림이 줄어들어요. 네 번째, 관계가 단순해집니다. 내 기준이 생기면 어떤 관계가 나에게 맞는지도 보이기 시작해요. 잘 보이기 위해 유지하던 관계, 체면상 이어가던 관계, 남들 눈에 좋아 보이려고 만들던 관계들이 조금씩 정리되고, 진심이 통하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편안한 관계가 남게 돼요. 관계의 수가 줄어도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해져요. 다섯 번째,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남의 시선이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그 안에서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해요.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되나 싶었던 것들,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시도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자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리고 그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80대 초반의 여성분이에요. 이분은 평생을 체면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사셨어요. 집안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식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이웃들 눈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이 이분의 오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많은 것을 참으셨어요. 하고 싶었던 것을 참고, 말하고 싶었던 것을 참고, 가고 싶었던 곳을 참으셨어요. 그것이 점잖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넘어서 몸도 불편해지고 나가기도 어려워진 뒤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평생 남이 어떻게 볼지만 생각했어요.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잠깐 멈추셨다가 창밖을 보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뭘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으니 그때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걸 싶어요. 남들이 뭐라고 했더라도 어차피 남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그 마지막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어차피 남들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맞아요. 우리가 그토록 신경 써온 그 시선들은 사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빨리 사라지는 시선을 위해 오래도록 우리 자신을 포기해 온 거예요.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에요.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는 내내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상사에게 좋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동료들한테 인정받을지. 그것이 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 기준 때문에 본인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냥 따라간 적이 있었대요. 이게 아닌데 싶었는데 평판을 지키기 위해 아닌 척하고 따라갔던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그 기억들이 가끔 떠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때 내 생각대로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평판이 조금 나빠졌을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적어도 내 양심에는 떳떳했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평판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내가 한 선택들은 아직도 생각나요. 이분의 말이 참 중요한 것을 짚어요. 평판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하지만 내 양심이 기억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흐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신경 씁니다. 오래도록 너무 많이요. 그런데 그 신경 씀이 정작 우리를 위한 것이었는지를 나이 들어서야 돌아보게 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주 작은 것들로 시작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저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아니면 남이 갖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진 건가?
저 집이 좋아 보일 때, 저 사람이 부러울 때, 남의 자식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비교로 가지 말고 잠깐 멈추고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질문이 습관이 되면 비교에서 오는 불안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두 번째, 선택할 때 남들이 어떻게 볼지보다 내 양심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들어보세요. 이 선택이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이 선택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 내가 이 선택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떳떳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선택부터 시작해도 충분해요. 오늘 어떤 작은 선택 앞에서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양심으로 결정해 보는 것. 세 번째, 남이 한 말을 너무 오래 붙들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뭔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신경 쓰일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인가? 그리고 이 말이 내 삶에 꼭 반영돼야 하는 말인가? 남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남의 말이 다 내 기준이 될 필요도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 하루에 한 가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점심을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먹는 것, 오늘 입고 싶었던 옷을 입는 것, 오늘 가보고 싶었던 곳에 잠깐 들르는 것.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내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잠들기 전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 남들이 나를 좋게 봤는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나 자신의 양심에 맞게 살았는지를요. 그 질문이 하루의 마무리가 되면 조금씩 기준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조용히 돌아보게 되셨나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남의 눈으로 사는 인생은 끝이 없습니다. 항상 더 잘 보여야 하고, 항상 더 인정받아야 하고, 항상 비교 속에서 살아야 해요. 그 삶은 피로해요. 그리고 그 피로 끝에 남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하지만 내 양심대로 사는 순간 인생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가 기준이 될 때, 그 기준은 내 안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요. 그 알미 주는 편안함이 인정받는 것이 주는 잠깐의 기쁨보다 훨씬 깊고 오래갑니다. 우리는 신경 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완전히 안 신경 쓰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신경 씀의 무게를 조금씩 줄여가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남의 눈이 아니라 내 양심에 물어보는 것. 그 질문 하나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훨씬 가볍고 자유로워진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날이 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양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